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대하셨던 BMW의 새로운 OS ID9을 다뤄볼 겁니다. 일단 이 ID9에 대해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태까지 BMW가 쭉 써오던 OS들은 전부 다 리눅스 기반의 OS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ID9, 안드로이드 OS입니다. 정확히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라고 해서 AAOS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이틀 정도 써봤거든요. 써보니까 진짜 안드로이드 OS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여기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또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은 이거입니다. 이 ID9의 첫 번째 화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ID 8.5랑 똑같거든요. 바탕화면이 있고, 그리고 바탕화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있고, 좌측에는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젯은 세로로도 스크롤이 되고, 그리고 위젯 내에서 이렇게 좌우로도 스와이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고, 그냥 바탕화면을 터치해주면 즉시 내비게이션 화면이 실행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바탕화면이 내비게이션이 싫다면 우측에 있는 바를 이용해서 바탕화면을 내비게이션 혹은 마이 모즈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ID 8.5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ID9이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현재까지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 중에 ID9이 탑재된 차량들은 전부 다 작은 차들이에요.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그리고 X1 이런 차량들만 ID9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화면이 좀 작고, 거기에 따라 구성이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ID 8.5 때는 하단에 있는 홈 버튼, 그리고 이 홈 버튼의 좌우로 메뉴들이 쭉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작다 보니 화면 하단에 모든 메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몇 개 메뉴는 좌측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차량 화면의 하단에서는 양쪽의 공조 장치랑 홈 버튼, 그리고 공조 메뉴, 그리고 전체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 화면의 좌측에서는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써보니까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ID 8.5 때는 메뉴가 쭉 5개나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메뉴를 운전하면서 누르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시야를 이쪽에 많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물리적으로 메뉴가 거리가 벌어지니까 오히려 사용은 이쪽이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메뉴를 좀 세분화해서 좀 볼게요. 일단 홈 버튼을 보여드렸고, 홈 버튼의 왼쪽에는 이 프로펠러 모양 공조 메뉴가 있습니다. 공조 메뉴는 눌러서 쓰셔도 되고, 사실 BMW의 노림수는 굳이 공조 메뉴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BMW의 노림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오토 에어컨을 써라, 오토 에어컨을 장려한다, 이런 컨셉으로 굳이 메뉴를 쓰지 않고서도 여기 하단에 있는 바만으로도 간단하게 온도를 설정하시거나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오토 메뉴가 꺼져 있는데요. 그때는 언제든 공조 메뉴에 들어가서 오토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조 메뉴 구성 역시 ID 8.5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이 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조 장치에 대한 메뉴는 화면으로 표시가 되지만, 여기에 있는 버튼의 배열이나 작동 방법은 굳이 이 차를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메뉴에서 화면의 오른쪽을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이 공조 메뉴 관련된 운전자 시트 설정, 동반자 시트 설정을 따로따로 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트 히터를 얼마나 세게 틀 건가,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고, 운전석에서는 스티어링 휠 히터, 그러니까 핸들 열선이죠. 핸들 열선의 강도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독립 환풍도 제공을 합니다만, X1은 독립 환풍에서 원격 시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공조 메뉴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갑자기 확 어려워질 건데요. 바로 홈 버튼 우측에 있는 전체 메뉴입니다. 이 화면이 전체 메뉴입니다. 보면 이건 사실 ID9 때 제가 좀 기대를 했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ID 8.5랑 동일한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ID 8.5 때도 지적했듯이 ID8 때도 지적했듯이 이 기능들을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화를 해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기능을 그냥 어플, 앱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앱들이 색깔이 다 비슷합니다. 같은 톤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앱들, 이 기능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메뉴를 쓰고자 한다면 여기서 한참 찾아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은 직원인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고객들은 어떠하시겠어요? 고객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불만을 말씀 주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ID9에서도 안타깝게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찾아서 누르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 더 문제는 운전 중에 이쪽 화면으로 시야를 꽤 오랜 시간 뺏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BMW는 여기서 이 많은 앱들을 좀 쉽게 찾기 위해서 옆에 모아보기 탭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전체가 나오고, 인포테인먼트를 누르면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앱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 탭을 눌러주면 차량의 기능 설정과 관련된 앱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편하게 쓰시라고 최근 사용 내역까지 제공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보기는 탭을 누르셔도 되지만 간단히 이쪽으로 스와이프하는 것만으로도 탭이 이동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진짜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자, 전체 메뉴 들어온 김에 ID 8.5 대비 ID 9이 조금 좋아진 거 하나 설명드리면 바로 이 메뉴입니다. 메모리라는 앱이 있습니다. 눌러주면 이 차의 용량을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왼쪽에는 앱, 사용자 데이터, 시스템 세 가지 메뉴가 있고, 우측에는 스토리지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128기가는 여기 들어있는 컴퓨터의 램이 아니라 128기가라는 용량입니다. 이 모델에는 ID9이 적용되었으니 헤드 유닛이 MGU22가 들어가거든요. MGU22는 16기가 램을 씁니다. 그래서 128기가는 맞지가 않고, 이 128기가는 이 차량에 들어간 헤드 유닛,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128기가 중에 67기가를 쓰고 있대요. 그런데 이건 역시 다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용량만 따져봐도 벌써 70기가가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살짝 다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에 몇 기가 정도, 약 한 4, 5기가 정도는 아예 지울 수도 없는 차량을 구동하는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차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게 깔려 있는지 한번 눌러서 볼 겁니다. 시스템을 한번 눌러볼게요. 무려 70기가나 되죠. 눌렀더니 아까 제가 기능을 앱이라고 어플로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렇게 전부 다 나오고, 심지어 밑에 용량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BMW 차량은 차량의 사용 설명서도 차량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무려 72메가나 됩니다. 신기하네요. 시트를 설정하는 게 4.7메가, 실내 조명이 6메가. 쭉쭉 내려보겠습니다. 카플레이도 있는데 카플레이는 와 2메가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여기 870메가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 봤더니 스피치 그리고 랭귀지 코리아거든요. BMW 차가 음성 인식 기능이 있고, 내가 음성으로 명령을 하면 얘도 한국말로 답신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한국말 음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성인식 기능도 쓰지 않아요. 굳이 내가 음성으로 얘랑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용량만 무려 800메가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걸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다시 다운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저는 너무너무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오픈소스 컴필런스를 한번 볼 겁니다. 이게 안드로이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란 말이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와, 이거 뭐 저 같은 사람이 볼 건 아니고 개발자분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확인서 막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ID 8.5랑 ID 9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뉴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살펴봤고, 여기 좌측으로 뽑혀진 세 가지 메뉴를 한번 둘러볼 겁니다. 이것도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일단 미디어를 볼 겁니다. 미디어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미디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라디오입니다. 그런데 이때 살짝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내가 USB를 듣거나 핸드폰과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할 때 여기서 어떻게 다른 미디어로 전환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난과 함께 하실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른 미디어를 이용하고 싶다면 여기 선택 버튼이 있거든요. 눌러서 여기 뜨는 메뉴들을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은 라디오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핸드폰과 차량이 블루투스로 연결되면 여기 모바일 기기가 뜰 거고, USB를 꽂으면 USB가 뜰 겁니다. 그때는 그런 메뉴들을 그냥 터치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 선택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미디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아까와 동일한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상태에서 화면의 우측을 보면 역시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눌러주면 음향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모델이 X1 18D 모델이거든요. X1 18D 모델은 하만 카돈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에 대한 세팅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고음을 올린다던가
베이스를 올리거나 내린다던가 밸런스를 또 좌우로 맞춘다던가 페이더도 맞춘다던가 등등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만 카돈 오디오의 기능 중에 사운드 향상, 서라운드 음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손쉽게 여기서 켜고 끄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ID 8.5 때는 이 음향에 대한 메뉴가 전체 메뉴에서 차량 탭을 눌러주고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음향을 찾았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바뀌었죠. 애초에 내가 음악을 들을 때 관련된 음향은 당연히 미디어 항목에서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네요. 그리고 새로 메뉴 중에 두 번째, 텔입니다. 텔을 눌러주면 바로 모바일 기기랑 연결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비를 눌러주면 역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T맵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BMW 맵이라고 하고 T맵과 굉장히 유사한 그래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 맵을 설명드리기 전에 비남이 항상 신차가 나오고 나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차에 타서 이거부터 해봐요. 멀티터치로 인식을 하고 이 화면을 쭉 당기거나 쭉 멀리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버벅이는 게 있는지 봅니다. 그런데 엄청 가볍고 빠르게 작동합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도 얘가 다 따라와요. 멀티터치 역시 굉장히 부드럽게 화면 확대가 보는 것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 그래픽으로도 보실 수 있고, 여기 우측에 나침반 모양을 눌러서 2D로 볼 거냐, 아니면 북쪽 방향을 기준으로 둘 거냐, 아니면 3D로 볼 거냐 역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외에 뭔가 좀 더 다른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면의 좌측 하단에 위쪽 화살표 있죠.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서 세부적인 세팅을 또 만질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픽이 조금 허전하다 하시면 위성지도를 켜주세요. 그럼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이 날 겁니다. 위성지도를 켰음에도 멀티터치는 굉장히 부드럽게 확대 축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정체, 노란색은 서행이겠죠. 통제사고도 보면 RTTI에 기준합니다. 실시간 도로교통정보에 기준해서 현재 이 근방 도로에 있는 어떤 사고나 도로 통제 상황도 미리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정 탭을 눌러주면 과속 경고음을 끄거나 증강현실을 보거나 등등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ID9에서 주로 쓸만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증강현실이거든요. 증강현실은 내비에서 목적지를 찍고 내가 주행을 하면 좌회전을 할 때 화면이 탁 뜹니다. 그래서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된다면 그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로를 이 실제 영상이 나오고 화면에 그래픽으로 화살표를 띄워드릴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지원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찾기를 하시면 T맵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길로 잘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 설명은 사실 어려운 게 없어서 제가 링크 띄워드릴게요. ID 8.5 사용 설명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요것도 한번 설명드리면 우측 트레이에는 맨 첫 번째로 종이 하나 있고 거기에 하얀 점이 있습니다. 눌러주면 이 차로 온 메시지를 아직 내가 읽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차가 전시차인데 배터리가 조금 간당간당한가 봐요. 배터리 교환하라는 경고등이 떴고요. 독립 환풍에 대한 안내, 그리고 BMW ID로 로그인하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실행해주면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가 하나 있거든요. 요것도 눌러주면 네, 어떤 반응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88.3MHz 라디오 주파수죠. 그리고 여기는 음소거 버튼, 그리고 옆에는 액자 모양의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 눌러주면 역시 BMW ID 관리입니다. BMW ID로 로그인을 하셔서 프로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는 시계가 있고요. 자, 이렇게 ID9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너무너무 좋고 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홈 화면에서 여기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앱들이 쫙 나오잖아요. 전체를 눌러볼게요. 쫙 나오게 되는데 이걸 제가 이틀 정도 써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앱들을 실행했을 때 피드백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도우미 창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보셨나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날씨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 제가 어떤 기능을 쓸 때 청각적인 피드백 혹은 시각적인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옆에 자료 화면 띄워드릴 텐데요. ID 8.5의 경우에는, ID 8의 경우에는, 그리고 더 전 모델인 ID 7의 경우에는 이걸 눌렀을 때 소리로 반응이 있었고 그래픽으로도 반응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ID 8.5의 경우에는 날씨를 누른다면 이 날씨 어플 모양 주변에 환하게 한번 불이 깜빡이면서 내가 이걸 눌렀다는 걸 시각적으로도 알려줬고 내가 이걸 눌렀다는 걸 뿅 소리라는 청각적인 효과도 함께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쓰고자 하는 어떤 메뉴가 살짝 무겁다면 반응이 느립니다. 제가 이걸 누르고 멘트를 하는 도중에 메뉴가 펼쳐졌잖아요. 이렇게 느려요. 반면에 한번 사용했던 앱은 눌러주면 바로 뜹니다. 내가 한번 어플을 실행했다면 그 어플이 램에 상주하겠죠. 그래서 다시 눌렀을 땐 불러오기가 빠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기능을 한번 쓰면 생각보다 반응이 제법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응이 느리다 보니 한번 눌렀는데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한번 또 누르게 되거든요. 내가 눌렀다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한번 더 눌러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감수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메뉴 다 만져봤어요. 그런데 이 눌렀을 때 터치에 대한 어떤 청각적인 피드백이 오게 하거나 그런 메뉴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ID9의 가장 안 좋은 점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ID9으로 바뀌고 안드로이드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스마트폰이 껐다가 한번 키면 초반에만 좀 버벅이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잖아요. 얘도 비슷합니다. ID 8.5 때는 평소에도 늘 약간씩 버벅버벅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ID9 같은 경우는 한번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나서는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럴 때 이런 애니메이션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히려 반대였던 게 바로 카플레이였어요. 카플레이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카플레이가 연동이 되었습니다. 카플레이는 잘 연동이 되었고 화질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재밌는 게 순정 상태보다 이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오히려 카플레이가 더 떨어져요. 여기서 좀 끊기는 게 지금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터치도 완벽하게 먹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법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쓰는 거는 순정 상태 내비를 쓰거나 하는 게 더 편하실지 모릅니다. 자, 이게 지금 카플레이 T맵이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지금 얘가 못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방향이 서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한 박자 늦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정 내비를 쓰면 와, 엄청 빠르고 신속해요. 최적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ID9의 가장 큰 장점은 BMW 차량에서 T맵을 굉장히 가볍게 쓸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단점은 이런 메뉴들을 이용할 때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한번 누르고 내가 좀 기다리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한번 구동했던 앱은 굉장히 빨리 다시 열릴 거예요. 사용자 설명서, 또 딜레이가 있죠. 이게 70메가짜리라 그렇습니다. 시스템 설정, 역시 딜레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진짜 내가 누른지 안 누른지 모른다니까. 이 시각적인 피드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네요. 누르면 아주 짧게 이 아이콘 주변으로 살짝 빛납니다. 이거 운전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냐? 이거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피드백을 어떻게 보냐 이거를. 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ID9 제가 이틀 정도 다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써보니까 썩 괜찮긴 합니다. 다만 ID 8.5 대비 더 좋으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거기선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점차 업데이트를 통해 나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그때를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 ID9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십시오.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